이렇게 강남에서 아파트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지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마트 대표 이우정입니다. 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부동산마트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여가지고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건설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간평원이나 한국은행, 국책연구소 및 민간경제연구소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저희 사무실에 인터뷰도 오시고 시장 반응 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뜨거운 지역인 만큼 거래도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시장 열기는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중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부동산 중개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남이라고 뭐 별다를 것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보다는 토지나 건물, 창고 등을 중개했었고 그때도 굉장히 잘 했었는데요.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보고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나 공장, 창고를 중개할 때도 어느 정도 잘했으니 아파트 중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강남 지역은 저에게 매우 익숙하고 연고도 많아서 정말 자신 있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해본 경험이 대부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중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꼼꼼하게 일 잘하는 중개사는 어떻게 일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는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에게 증여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 역시 신혼부부들만 와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증여를 해주신 부모님과 함께 와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십니다. 그런 부모님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공통된 화제나 관심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강남에서 중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몇 마디 나누어보고 질문해보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예,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아, 너 거기까지 하는구나 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손님과 부동산 이야기나 중개 이야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걸러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리여서 사람의 통행량이 많고 워킹 손님이 많이 들어와도 그 손님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신 분들은 개업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공장 이런 부동산은 왠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아파트는 조금 만만한 게 나도 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중개를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매 가격이 높은 곳이 수수료도 높으니 매매 가격이 비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 개업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토지나 공장, 창고 등을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하시는 프로 중개사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의 경험상 확률적으로는 아파트를 중개하시는 분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 각종 중개 스킬을 가지고서 실력이 있는 중개사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중개한다고 모두가 실력 있는 중개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 중개사가 어려워서 헤매고 있는 중개사분들도 많습니다. 강남 지역은 오래된 부동산이 너무 많으며 제가 있는 금마상가에도 부동산의 업력이 평균 20년에서 30년이고요. 한 곳에서 40년 이상 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초보 중개사들이 아파트를 중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의 경험상 세법을 모르면 강남에서 중개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쉽게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잘 되어 있어서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 세법을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로 계산해서 프린트해서 알려주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강남의 부동산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은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몰라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자산은 수십억 그 이상이고 수백억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업무를 맡기는 세무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와서 세금을 문의할까요? 그것은 이 중개사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시장 흐름과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세금 등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자산을 맡겨도 되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중개사지 세무사가 아니어가지고 세금은 잘 모르니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라든지 인터넷 검색하면서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거나 자동으로 계산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해서 주면 아무런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고객들이 저에게 세금을 문의하면 저는 브리핑할 때 사무실 유리창 한쪽 면을 갖다가 칠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차근차근 써가면서 세율은 몇 %이고 고객님의 경우에는 언제 바뀐 정책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매도하면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계산해주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객이 보는 앞에서 세무사님에게 직접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서 통화해서 들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물론 실제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무사와 한 번 더 체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지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세금을 계산해 드리고 있어도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가지도 않습니다. 본인들도 정확하게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냥 이 중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알고 싶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강남권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투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도 재건축에 대한 관련 법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보 중개사가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설명하고 중개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개사가 실력이 없어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사가 내용을 모르거나 어설퍼 보이면 처음 상담부터 진행되지 않고 다른 중개사무소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개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규와 절차 그리고 진행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항상 확인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부 프린트해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찾기 쉽게 포스트잇 전부 붙여놔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은 제가 가끔은 브리핑할 때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꾸준하게 반복해서 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강남에서 아파트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지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운 중개업 시장에서는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큰 욕심이 없으니까 월세 정도 나오고 용돈벌이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초보 중개사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럭저럭 용돈벌이만 하는 중개사무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 시장도 양극화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든지 완전히 어렵든지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실력 있는 중개사가 돼서 실력을 키워야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중개사는 어떤 중개사일까요?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중개사들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20만 명을 넘기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개사라는 직업 그다지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없어지고 부동산 직거래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한다면 많은 중개사들은 직업을 잃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지만 실력 있는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부동산 컨설턴트란 이름이든 로비스트란 이름이든 부동산 브로커란 이름이든 어떤 방식이라도 중개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알선하고 소개하는 사람은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가 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온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도 없는 등기부 등본에 현실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가지고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있는 음마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에 면적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입해도 사실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이 세금 등을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인정받아야 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그대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실력 없이 단순한 업무만 하던 중개사들은 향후에 새로운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값어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실력 있는 중개사는 우선 지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중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어느 곳이 중심지이고 어느 곳이 배후지인지, 어떤 악재와 호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격 흐름과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 보여주고 매도인 이야기 매수인에게 전하고 임차인 이야기 임대인에게 앵무새처럼 말만 전하든지 본인이 전문 지식 없이 정해진 것만 고객이 말하는 대로 대서방처럼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중개사는 앞으로 살아남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실력을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 해답을 네오비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제 공부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개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한 내용 중에 실무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내용은 아마도 세법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과목들은 중개실무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세법조차도 이번에 31회 공인중개사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작년에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된 세법일 거고 6.17 대책이나 7.10 대책 그리고 7월 22일 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한 기본선이 문제집에도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고객에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기획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공직생활도 해보았습니다. 대학원 석사 전공은 경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영기법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법은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업무 능력은 기업이나 커다란 조직에서나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었지 중개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에서는 각종 마케팅 기법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개업에 필요하게끔 재해석해서 최적화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네오비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오비 안에서 중개업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개사들끼리 협업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가 정말로 잘 잡혀 있습니다. 중개실무 과정뿐만이 아니라 정개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고객과 대화하는 스피치 수업이나 실무에 필요한 특약 작성 방법, 변경된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관련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초보 중개사라고 하면은 정말로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잠실 롯데월드의 어드벤처에 가면 프리미엄 매직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프리미엄 매직 패스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에 하루 무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5회권, 10회권 이렇게 판매를 하더군요. 프리미엄 매직 패스를 구매하면 남들이 2시간씩 기다려서 탑승하는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2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사랑하는 연인이랑 알콩달콩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지루한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롯데월드 어드벤처 영업사원도 아니고 광고비를 받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지만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가는 사람에게 꼭 프리미엄 매직 패스를 구매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싸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롯데월드 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 프리미엄 매직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를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오비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비 카페에서 후기를 읽어보면 네오비 수업을 수료한 네오비 출신들의 많은 후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오비 수료생들은 네오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소개를 하더군요. 여러분이 새롭게 30일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과 중개업이 아직 힘들어하시는 초보 중개사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방황하고 기다리고 줄 서지 말고 중개업의 프리미엄 매직 패스, 네오비 중개 실무를 수강하시고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의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